거울아 거울아 하는 그 백설공주 계모 말이야. 사실은 그 여자 계모가 아니야. 아이 쇼핑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이들을 마치 상품처럼 거래하는 거대한 불법 매매이병 카르텔의 추악한 이면을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지고 리콜이라는 잔혹한 이름 아래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아이들. 이야기는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엄마에게 혼이 난 시우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시우의 엄마는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14년 전. 그녀는 남편과 시댁에 불임이란 사실을 숨기고 비밀 입양을 계획했죠. 병원과 조리원에서 출산까지 책임져 준다는 의사의 말에 그녀는 안심합니다. 아기의 부모는 인류 명문대 동기이자 우수한 성적을 가진 이들로 의사는 재학 증명서와 성적표까지 확인시켜주며 우수한 유전자임을 입증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아이를 판다는 부모의 말에 의사는 꽤나 비싼 가격을 제시하지만 그녀를 현혹시킨 것은 바로 20년 무상 환불 서비스였습니다. 아이가 법적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 무상으로 전액 환불되고 아이까지 뒤탈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준다는 충격적인 서비스. 결국 시우의 성적 부진에 격분한 그녀는 의사에게 환불 신청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놀이공원에 가는 줄 알고 들떠있던 시우는 까만 양복을 입은 남자에게 납치당합니다. 그는 불법 입양 조직의 하수인으로 아이의 환불을 담당하고 있던 우태식이었습니다. 태식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시우에게 진실을 말해주며 목숨을 살려줍니다. 엄마가 자신을 환불 요청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시우는 태식이 가라던 은신처로 형하다 말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죠. 시우의 전화를 받은 그녀는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고 컴플레인을 걸고 그제서야 시우는 잔혹한 현실을 깨닫습니다. 태식이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는 척 조직을 속이고 아이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태식의 사수는 차 안에서 태식과 몸싸움을 벌이다 차량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시우가 도착한 아지트에는 시우처럼 환불당한 아이들이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았기에 시우의 아픔을 이해하고 가족으로 받아준 이들은 아현, 주안, 소미, 그리고 석수였습니다. 태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슬퍼하던 아현은 생존 아이들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로 12년 전 환불되었지만 극적으로 살아남은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주안은 부패한 대형교회 목사에게 입양되었다가 영혼의 상처를 입고 파양당했고 게임과 각종 기기에 능했습니다. 소미는 명망 높은 사립초교 교장 부부에게 매매 입양되었다가 갑작스레 파양당했고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석수는 차기 대권 주자인 정치인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입양되었다가 학대당하고 버려졌으며 아이들 중 가장 마음이 여리고 따뜻했습니다. 한편 입양 조직의 수장 김세희는 시우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격분합니다. CCTV에 찍힌 시우의 손에 쥐어진 태식의 아지트 약도를 발견한 세희는 곧바로 원장에게 연락해 아이들의 몸수색을 지시합니다. 시우의 양엄마는 경찰에 시우가 납치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입양 조직과 미팅을 갖고 있었지만 입양 조직 역시 이번 일에 곤혹스러워합니다. 태식이 사라진 상황에서 아연이 아이들의 리더로서 보살피게 됩니다. 시우가 온 후 심경변화를 겪은 소미는 자신을 버린 부모에게 복수하겠다며 분노하고 다른 아이들 역시 복수를 돕겠다고 나섭니다. 복수를 위해 돈이 필요했던 아이들은 태식이 숨겨둔 묘기를 찾지만 본체는 없고 총탄만 남아 있습니다. 이에 아이들은 3D 프린터로 직접 무기를 만듭니다. 진짜 같지는 않지만 딱 한 발만 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가능했죠. 아형과 소미 주아는 소미의 양아버지 대학을 찾아 뒤를 밟아 현재 사는 곳을 알아냅니다. 그런데 소미의 양아버지 충만은 아내가 없는 사이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한 발짜리 무기가 완성되자 소미는 아현, 주안과 함께 다시 충만의 아파트로 향합니다. 아현이 먼저 들어가 충만을 제압하고 소미가 들어서자 과거 충만이 자신을 추행했던 기억에 헛구역질을 점지 못합니다. 소미는 충만을 처리하기 전 입양 조직 알선책의 연락처를 알아냅니다. 그때 충만이 부른 진짜 성매매 여성과 포주가 나타나 아현이 이들을 막아섭니다. 소동이 벌어지고 충만은 이때를 노려 조직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상황을 제압한 소미가 다시 충만의 휴대폰을 빼앗고 한 발짜리 무기를 충만의 이마에 댑니다.
죽음을 직감한 충만은 필사적으로 소미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소미의 양엄마 경미는 소미가 어떻게 입양된 건지 몰랐다는 것, 조직과 거래를 한 건 충만뿐이라는 것. 충만이 소미에게 나쁜 짓을 했고 소미는 그대로 가출을 했는데 충만은 아내에게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조직에 몰래 환불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소미의 양엄마 경미는 사실 지금 정신과 폐쇄병동에 소미를 잃은 부르짖으며 갇혀 있었습니다. 경미는 아이돌을 하려던 소미의 꿈을 자신이 짓밟아 소미가 가출했다고 믿어왔던 것이죠. 이 말에 소미는 흔들리지만 단 한 발로 충만의 순통을 끊어버립니다. 아이쇼핑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아이들을 마치 상품처럼 거래하는 거대한 불법 매매이병 카르텔의 추악한 이면을 정면으로 파고듭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버려지고 리콜이라는 잔혹한 이름 아래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아이들. 이야기는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엄마에게 혼이 난 시우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밤 시우의 엄마는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14년 전 그녀는 남편과 시댁에 불임이란 사실을 숨기고 비밀 입양을 계획했죠. 병원과 조리원에서 출산까지 책임져준다는 의사의 말에 그녀는 안심합니다. 아기의 부모는 인류 명문대 동기이자 우수한 성적을 가진 이들로 의사는 재학증명서와 성적표까지 확인시켜주며 우수한 유전자임을 입증합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아이를 판다는 부모의 말에 의사는 꽤나 비싼 가격을 제시하지만 그녀를 현혹시킨 것은 바로 20년 무상 환불 서비스였습니다. 아이가 법적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 무상으로 전액 환불되고 아이까지 뒤탈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준다는 충격적인 서비스. 결국 시우의 성적 부진에 격분한 그녀는 의사에게 환불 신청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놀이공원에 가는 줄 알고 들떠있던 시우는 까만 양복을 입은 남자에게 납치당합니다. 그는 불법 입양 조직의 하수인으로 아이의 환불을 담당하고 있던 우태식이었습니다. 태식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시우에게 진실을 말해주며 목숨을 살려줍니다. 엄마가 자신을 환불 요청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시우는 태식이 가라던 은신처로 형하다 말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죠. 시우의 전화를 받은 그녀는 곧바로 문제가 생겼다고 컴플레인을 걸고 그제서야 시우는 잔혹한 현실을 깨닫습니다. 태식이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는 척 조직을 속이고 아이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태식의 사수는 차 안에서 태식과 몸싸움을 벌이다 차량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시우가 도착한 아지트에는 시우처럼 환불당한 아이들이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았기에 시우의 아픔을 이해하고 가족으로 받아준 이들은 아현, 주안, 소미, 그리고 석수였습니다. 태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슬퍼하던 아연은 생존 아이들의 리더이자 정신적 지주로 12년 전 환불되었지만 극적으로 살아남은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주아는 부패한 대형교회 목사에게 입양되었다가 영혼의 상처를 입고 파양당했고 게임과 각종 기기에 능했습니다. 소미는 명망 높은 사립초교 교장 부부에게 매매 입양되었다가 갑작스레 파양당했고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석수는 차기 대권주자인 정치인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입양되었다가 학대당하고 버려졌으며 아이들 중 가장 마음이 여리고 따뜻했습니다. 한편 입양 조직의 수장 김세희는 시우가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고 격분합니다. CCTV에 찍힌 시우의 손에 쥐어진 태식의 아지트 약도를 발견한 세희는 곧바로 원장에게 연락해 아이들의 몸수색을 지시합니다. 시우의 양엄마는 경찰에 시우가 납치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입양 조직과 미팅을 갖고 있었지만 입양 조직 역시 이번 일에 곤혹스러워합니다. 태식이 사라진 상황에서 아연이 아이들의 리더로서 보살피게 됩니다. 시우가 온 후 심경변화를 겪은 소미는 자신을 버린 부모에게 복수하겠다며 분노하고 다른 아이들 역시 복수를 돕겠다고 나섭니다. 복수를 위해 돈이 필요했던 아이들은 태식이 숨겨둔 묘기를 찾지만 본체는 없고 총탄만 남아 있습니다. 이에 아이들은 3D 프린터로 직접 무기를 만듭니다. 진짜 같지는 않지만 딱 한 발만 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가 가능했죠. 아형과 소미 주아는 소미의 양아버지 대학을 찾아 뒤를 밟아 현재 사는 곳을 알아냅니다. 그런데 소미의 양아버지 충만은 아내가 없는 사이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한 발짜리 무기가 완성되자 소미는 아현, 주안과 함께 다시 충만의 아파트로 향합니다.
아연이 먼저 들어가 충만을 제압하고 소미가 들어서자 과거 충만이 자신을 추행했던 기억에 헛구역질을 점지 못합니다. 소미는 충만을 처리하기 전 입양조직 알선 책의 연락처를 알아냅니다. 그때 충만이 부른 진짜 성매매 여성과 포주가 나타나 아연이 이들을 막아섭니다. 소동이 벌어지고 충만은 이때를 노려 조직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상황을 제압한 소미가 다시 충만의 휴대폰을 빼앗고 한 발짜리 무기를 충만의 이마에 댑니다. 죽음을 직감한 충만은 필사적으로 소미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소미의 양엄마 경미는 소미가 어떻게 입양된 건지 몰랐다는 것, 조직과 거래를 한 건 충만뿐이라는 것. 충만이 소미에게 나쁜 짓을 했고 소미는 그대로 가출을 했는데 충만은 아내에게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조직에 몰래 환불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소미의 양엄마 경미는 사실 지금 정신과 폐쇄병동에 소미를 잃은 부르짖으며 갇혀 있었습니다. 경미는 아이돌을 하려던 소미의 꿈을 자신이 짓밟아 소미가 가출했다고 믿어왔던 것이죠. 이 말에 소미는 흔들리지만 단 한 발로 충만의 순통을 끊어버립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아현은 충만으로부터 입수한 조직의 연락처에 전화를 겁니다. 행복 산부인과였습니다. 아현은 고객인 것처럼 태연하게 비밀 입양에 대해 묻고 지인의 소개를 받았다며 상담 예약을 받아냅니다. 이틀 뒤 아현은 석수와 위장 부부로 산부인과를 찾습니다. 아현의 계획은 불법 입양 상담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뿌리고 방송국과 경찰에 제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원장은 불법 입양에 대해 술술 설명했고 아현은 결정적인 증거를 위해 환불 서비스에 대해 묻습니다. 원장은 의심 없이 환불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환불된 아이는 깔끔하게 처리된다는 것까지. 아현은 원하는 대답을 듣고 회심의 미소를 짓지면 이런 아현의 모습을 CCTV로 지켜보던 김세희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성숙하게 꾸민 아현을 알아본 세희는 곧바로 원장에게 연락해 두 사람의 몸수색을 지시합니다. 상담실을 나가려던 두 사람은 까만 양복의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입니다. 세희는 스피커폰으로 "너 아현이지?" 라고 묻고 아현은 세희의 목소리에 굳어버립니다. 정신을 차린 아현은 플라스틱 무게를 꺼내 한 발을 쏘며 경고하지만 파편이 떨어져 플라스틱 무기라는 것이 들통납니다. 결국 붙잡힐 상황에 처하지만 세희는 갑자기 아현은 풀어주고 석수만 남기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아현을 풀어주고 석수의 입을 열어 나머지 잔당을 잡으려는 속셈이었죠. 석수는 머뭇거리는 아현을 내보내고 여분으로 챙겨왔던 플라스틱 무기로 목숨을 끊습니다. 아현에게 좋아했다는 고백을 혼잣말로 내뱉으면서 말이죠. 석수의 죽음은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아현은 석수가 죽지 않았을지 모른다며 다시 병원으로 향하려 하지만 현관 앞에 머리에 피를 닦는 석수가 서 있습니다. 멋쩍게 불발이었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 석수에게 달려가 아현은 오열합니다. 세희는 아이들의 뒤를 쫓는데 실패합니다. 압수한 아현의 휴대폰은 대포폰이었고 석수가 도망친 경로도 추적에 실패합니다. 세희는 보안 요원들에게 일 처리를 똑바로 하지 못했다며 불가마에 쳐넣는 미친 짓을 조직 앞에서 보여주며 기강을 잡습니다. 한편 태식은 작은 동네 병원에서 눈을 뜹니다. 폭발 사고에서 필사적으로 살아남은 태식은 흔적을 감추기 위해 강에 뛰어들었고 구사일생으로 구출된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태식이 가진 무기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태식이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에 신고를 멈춥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태식은 아현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겁니다. 아현의 전화를 입수했던 세희는 태식의 전화를 받고 그가 배신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희는 태식이 아현의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한 것을 보고 그가 아이들과 함께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래서 그를 잡기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며 그를 산부인과로 유인합니다. 태식은 주어진 시간 안에 오지 않으면 아이들을 해칠 거라는 세희의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실치 않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세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만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밖에 생각나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결국 태식은 친구에게 아이들에게 가봐달라는 부탁을 하고 자신은 함정일지도 모르는 장소로 달려갑니다. 태식의 예상대로 그곳에는 아이들이 아닌 세희 조직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태식은 친구로부터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태식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조직원들과 사투를 벌입니다.
이 과정에서 총성을 들은 인근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태식이 조직원들을 때려 눕히고 세희를 끝장내려는 순간 경찰과 검사가 나타나 상황을 정리하고 태식을 체포합니다. 여기서 태식은 세희의 뒤를 봐주고 있던 박 검사에게 총상을 입습니다. 이후 박 검사는 병원 옆방에 구금된 태식을 찾아가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협박하지만 태식은 아이들을 팔지 않습니다. 태식은 담당 형사에게 몰래 비밀 입양 조직에 대해 털어놓지만 형사는 비웃기만 합니다. 한편 태식의 친구는 아이들이 발각되기 전에 해외 입양을 보내는 일을 서두릅니다. 아이들은 해외 입양을 앞에 두고 아무 죄 없는 우리가 왜 떠나야 하지라는 의문에 휩싸입니다. 한편 태식은 형사가 잠든 사이 몰래 수갑을 풀고 병실에서 빠져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사실 형사는 잠든 척 연기를 한 것이었고 태식이 나서자 세희는 조직원들을 풀어 태식을 미행합니다. 한편 말문이 트인 석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해줍니다. 난임이었던 부부에게 입양되었지만 그들에게 친자식이 태어나고 계속된 차별에 시달립니다. 양엄마는 석수를 짐짝 취급하며 모질게 대했고 석수는 큰 충격으로 실어증에 걸렸다가 아지트로 오비된 것입니다. 한편 아연은 세희가 입양 조직의 보스라는 것을 알고 마음 편히 해외 입양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서는 아연. 세희는 태식에게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경찰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습니다. 실종 중이던 딸 아연이 직접 경찰서로 찾아왔다는 소식. 아연은 지난 9년 동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의 질문에 답합니다. 아연은 세희와 함께 집으로 향합니다. 그 시각 태식은 겨우 미행을 따돌리고 아지트에 도착하는데 반겨주는 아이들 중에 아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불길한 예감에 휩싸입니다. 아연은 완벽한 인생을 살고 싶어 했던 세희에게 가장 큰 비극으로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완벽해야 할 집에서 실종되어 돌아온 딸에게 살해당하는 최후를 세희에게 선사하려는 것이죠. 그 시각 태식은 아연이 남기고 간 편지를 읽습니다. 지금부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러 간다고.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 행복하라는 마지막 인사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편 아연이 세희를 끝장내려는 순간 세희의 양딸 채연이 나타납니다. 아연은 채연 때문에 멈칫하는 순간 세희는 아연이 간병인이라고 말해줍니다. 세희는 아연과 함께 태연하게 채연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 기회를 틈타 세희는 아연에게 유학을 보내줄 테니 모든 걸 잊자고 설득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혼자가 될 채연이가 불쌍하지도 않냐면서. 이에 아연은 웃기지 말라면서 당신이 죽어야 더 이상 불행한 아이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칼을 들이댑니다. 세희는 불행한 아이들의 말에 코웃음을 칩니다. 100명의 아이가 입양되었을 때 환불 요청이 들어오는 건 평균 5명 이하. 너희 5명 외에는 모두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자신의 사업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모든 고객 정보가 세상에 유출될 거라 협박합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그 아이들과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질 거라면서. 이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연은 확실히 흔들립니다. 결국 마음이 약해진 아연은 자신이 떠날 테니 앞으로 불법 입양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합니다. 세희는 순순히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면서 아연의 빈틈을 노려 커피를 끼얹고 칼을 빼앗아 아연을 덮치려 합니다. 마침 이때 달려온 태식이 아연을 구해주게 되고 벼랑 끝에 몰린 세희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태식은 자신이 이를 수습하겠다면서 아연을 이 아수라장에서 내보냅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은 살해 용의자로 체포된 태식의 소식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한편 경찰은 아현의 수상한 행동이 석연치 않았고 그녀를 의심하지만 채연이 아현의 편을 들어줍니다. 사실 전날 밤 아현은 채연에게 엄마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채연이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국 아현의 말을 믿어주고 언니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실 채연이도 세희와 아현이 몰래 나누던 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현의 말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채연이도 엄마의 완벽한 딸이 되기 위해 그동안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고전 문학보다 만화책이 좋았고 발레보다 피구놀이가 더 좋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이 나고 아이들 모두 자신들이 원했던 바를 이루게 됩니다. 시우는 자신이 진짜 엄마에게 버려진 게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엄마를 만나지만 엄마는 곧바로 조직에 연락을 해버립니다. 시우는 자신을 2번이나 죽이려 한 엄마에게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이대로 조용히 살라고 풀어주지만 엄마는 시우가 나가자 또다시 조직에 연락을 하고 그 전화를 받아든 건 시우였습니다. 결국 양엄마에게 천벌을 내리고 떠납니다. 한편 석수도 복수를 위해 양엄마를 찾아갑니다. 석수가 원하는 복수는 양엄마가 자신을 환불했다는 사실을 친아들에게 알려
부모가 얼마나 부도덕한 인간인지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수는 복수를 할 의지를 잃고 맙니다. 양부모의 친아들은 부모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지금껏 자신이 엄마의 인형으로 살았다면서 완전히 삐뚤어진 인간으로 커버린 것이었습니다. 석수는 그녀가 이미 천벌을 받았다며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한편 주한도 자신의 부모를 찾아가 봅니다. 주한은 컴퓨터 게임과 디자인에 몰두하다 부모에게서 환불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주한의 부모는 4년 전 사업이 망해 동반 자살을 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주한을 보러 온 삼촌은 그때 주한의 재능에 밀어줬다면 지금쯤 게임업계의 능력을 인정받는 스타가 되었을 거라 아쉬워합니다. 이후 아현은 세희가 불법 입양으로 번 막대한 돈으로 입양재단을 설립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돕는 인생을 삽니다. 소미는 원하던 대로 아이돌의 길을 달리고 시우는 아현의 입양재단에서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그저 곁에서 건강하게 숨쉬고 뛰어노는 것을 원하는 양부모가 그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웹툰 아이쇼핑은 단순히 흥미로운 스릴러를 넘어 우리 사회에 묵직하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완벽한 아이만을 추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이라는 이름으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작품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끊임없이 되묻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메시지는 완벽함이라는 이름의 폭력성입니다. 웹툰 속 부모들은 자신들의 불임이나 사회적 시선을 감추기 위해 아이들을 구매하고 심지어 아이의 성적이나 재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환불이라는 잔인한 방식을 택합니다. 시우의 부모, 소미의 양아버지, 주한의 부모, 석수의 양부모 모두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상품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완벽함에 대한 강박은 아이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결국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기도 합니다. 작품은 이러한 비뚤어진 욕망이 어떻게 아이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부모의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소유욕과 통제 욕구를 비판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작품은 아이들을 사고파는 카르텔을 통해 생명 경시 풍조와 물질 만능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아이들은 우수한 유전자라는 기준에 따라 감매겨지고 환불될 때는 마치 고장난 물건처럼 처리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얼마나 쉽게 재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섬뜩한 경고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느끼는 버림받은 고통과 자아부정은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큰 아픔을 안겨줍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에 맞서는 인간성과 연대의 힘입니다. 모두가 쉬쉬하고 외면하는 아이쇼핑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우태식과 버림받았지만 서로를 보듬는 아이들의 존재는 희망의 빛을 보여줍니다. 아현을 중심으로 뭉친 아이들은 각자의 상처와 능력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잔혹한 세상에 맞서 싸울 용기를 얻습니다. 비록 비극적인 사건들을 겪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인간적인 유대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수를 넘어선 치유와 성장의 메시지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을 파양하고 고통 준 부모들에게 직접 복수하려 합니다. 소미가 양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시우와 석수, 주한이 각자의 부모를 찾아가는 과정은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응징이 아닙니다. 이 복수는 곧 자신의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치유의 과정이 됩니다. 특히 소미의 양어머니처럼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도 연민을 보여주며 단순한 선악구도를 넘어선 복합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궁극적으로 아연이 입양재단을 설립해 버림받은 아이들을 돕는 모습이나 다른 아이들이 각자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은 복수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상처를 극복한 성장임을 보여주며 웹툰 아이쇼핑은 이처럼 완벽함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소외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명의 존엄성, 진정한 가족의 의미, 그리고 인간적인 연대의 중요성을 묵직하게 전달하며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입니다.